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5월 초에 이제 여러 가지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쉬었어요. 예, 쉬는 또 방송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좀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급적 빨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해도 제가 지금 9시 20, 지금 30분, 딱 9시 30분인데 아마 이렇게 해도 점심 전후나 이제 오후 좀 돼야지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좀 이제 방송을 좀 이렇게 금요일날 또 쉬고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찍는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죠. 제가 9,500원에서 만원 여기 이제 하단 지지선 매물대 이 여기를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다,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어, 이것을 뚫고, 그 매물대의 하단선인 9,500원 마저 뚫려버리고, 9,2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방송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서 그나마 조금 방어를 해준 것 같아요. 이 방어가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분석 내용이 조금 이제 투자 판단 하시는데, 더 좀, 절실히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쉼없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솔직히 좀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주식판이라는 게 늘 뭔가 이 고점이 있고 있을 때는 저 고점에서 뭔가 이렇게 이걸 우리가 고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고점이 떨어질 때는 주식에서는 또 부동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데드캣 바운스 혹은 기술적 반등이라 해서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한번 반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근데 그런 거 한 번 없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어. 이게 더 어려워요. 그만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에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가지고 호재성 뉴스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호재 뉴스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뭔가 이제 명확하게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에 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래도 좀 가뭄에 좀 단비처럼 그래도 적재적소에 터지면서 어쨌든 뭐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 매물대 지지 매물대의 하단선 위로 일단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올라왔다 해가지고 안심할 건 아니죠. 예. 제가 계속해서 이 지금 하락에 대한 얘기를 그냥 이 종목 자체의 문제보다는 거시경제, 거시경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런 소외주들까지 이 자금이 흘러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고 자금이 흘러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원래 흘러 들어온 자금이 워낙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흘러나갈 때도 조금밖에 왜 흘러 들어온 자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나갈 때도 조금밖에 없고
다만 그 그 자금이 빠져나갈 때 일부 이제 개미들이 같이 던지는 그런 개미들은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한 뭐 하신 분들처럼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최근에 들어왔던 그래서 수익이 조금이 났던 아니면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 손실을 난 이런 이제 개미분들이 같이 찔끔찔끔 던지면서 이런 물량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속절없이 금액이 이만큼 내려갔다. 왜냐면 뭔가의 기대치가 확 아예 이제 없어지는 상황에서 예? 뭐 가타부타 뭐 얘기도 없고 뭐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적은 물량에도 이렇게 다 무너진다. 뭔가 기대치가 있어야지 매수세가 있든지 하다못해 매수세는 없더라도 아래에서 받아먹는 물량이라도 있어서 그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먹는 물량조차 없다 보니까 이런 적은 물량에도 이렇게 밀려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9,500원, 만원 이 구간에서도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정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9,500원이 밀린 이 두 날에도 거래량이 없어요. 예, 이 거래량이 없는데도 이렇게 밀려났다는 거는 그냥 아무런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소식이 들려왔죠. 이제 허셉텐 바이오 시밀러 이제 사전 미팅 이제 날짜를 잡았다. 예, 재신청을 한 거죠. 예,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잡았는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자,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 내용도 그냥 우리 막연하게 이제 뭐 사전 미팅을 했다 하면서 뭐 똑같은 얘기 띡띡띡 한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상세하게 얘기가 나왔고 오늘 지금 장이 열리면서 뉴스가 올라온 얘기는 좀 더 그 후속 기사처럼 좀 더 이제 박소연 대표의 이제 인터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호가창을 보시면은 호가창이 달라지잖아요. 기대치가 그래도 기사가 나오기 전보다는 기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종전의 호가창 받쳐주는 매수세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매수세는커녕 받아먹는 그런 매물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밑에 받쳐주는 물량들까지도 따라 올라가는 형국. 물론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거래량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8분이 지났어요. 9시 38분인데 지금 보시면 2만 주예요, 2만 주. 시장의 관심이 지금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 자체가 그렇게 이 유동성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보다도 자금이 묶여 있거나 어디 뭐 손해가 난 상태로 이것을 뭔가 빼버리면은 뭐 손실로 이제 손실평가로 잡힌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자금들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주식 종목에도 들어가 있는 자금조차도 지금 끌어와야 되는 상황. 어쨌든 이렇게 유동성이 안 좋은 이런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더 이렇게 뭔가 압력을 받다 보니까 더 거래량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런 뉴스에도 어쨌든 반응이 크지 않아요. 그것이 곧 이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혈액이 없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제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 말에 혈액이 없다는 그거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실어주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현상에도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고 주가가 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세력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세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자연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오를 때 어떻게? 정말 쉽게 뚫어냅니다. 분명한 것, 이거는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그 트리거가 뭐 허세팀 바이오시밀러 뭐 품목 허가 신청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리거가 당겨질 때 솟아오를 때 이 저항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냥 진짜 무혈입성처럼 피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마구마구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면 나중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런 걸 두고 뭐 약간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되나? 뭐 자기 합리화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희망 회로를 돌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나온 호재성 뉴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도 발표하기 전에도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저도 물론 이거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그 어떤 정황이나 그런 것들이 이거 된다고 봤어요. 그냥 막연히 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 됐죠. 근데 제가 그 안 됐다고 발표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뭐라 하죠? 100%가 아니라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몰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다시 뭔가 이의 신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번 거부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받아들이지 수용을 못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측에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고 뭐 CHMP 그 심사위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안 될 거다. 새로 이 심사관이 바뀌었어도 안 될 거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EMA가 있으면은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심사관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심사관이 이게 첫 번째 심사관 그룹이고 이게 두 번째 심사관 그룹이면 이 심사관은 사람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EMA의 어떤 자문위원회로서 활동하는 그 어떤 자문위원이라는 그 한 그룹에는 변함이 없다. EMA를 대표해가지고 자기들이 심사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뭐 학자의 양심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런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증빙 자료가 이렇게 있다. 증빙 자료가 있는데 이 1번 그룹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거부했어요, 1번에서. 근데 2번 그룹에서 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거 승인을 해버리면, 이게 긍정 의견을 내버리면은 자기가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EMA가. 얘네들이 그냥 짧은 시간 대충 보고 뭔가 그런 거부나 긍정이나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그럼 EMA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그 지위를 해야 되나? EMA FDA처럼 뭔가 이 세계에서 어떤 그 레퓨테이션이 있잖아요. 그 EMA도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그룹이 심사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나? 이런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그룹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버리면. 그래서 두 번째 그룹에서는 사실 자기들도 내부에서 말이 많았을 것이다.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어떤 걸 통과시켜줘야 되냐?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그룹에서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번 두 번째 그룹에서
이게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쪽을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비공식적 대화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제가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찍으면서 추측컨대 너희들 의견도 충분히 논리가 있고 과학적이다. 이 같은 자료를 여기서 이제 거부를 했던 이 같은 자료를 두고 우리가 승인을 해버리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여기서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은 이것을 이제 다시 그러니까 자료를 똑같은 자료, 이 1번 그룹에서 거부했던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는 좀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약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임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몇 개월 더 혹은 1년 이렇게 뭔가 지체되더라도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사는 방법은 이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다시 재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비공식적 대화를 하지 않았겠나.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자진 철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는 두 번째 그룹도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진 철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진 철회나, 뭐 거부나, 뭐 매 한 가지죠. 거부는 두 번째 이 그룹, 이 심사위원들이 거부하는 거고, 자진 철회는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EMA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측과 물밑 작업을, 이제 물밑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자.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사는 방법이다. 요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사이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자료를 이제 보완해서 하면 이제 증빙 자료가 예? 이제 달라진 거죠. 그 거부당했던 첫 번째 심사위원들한테 거부당했던 그 자료에 와 완전히 이제 똑같지 않은 이제 달라진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재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방송 중간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미국 FDA에도 이제 신청을 하고 있죠. 신청을 할 거죠, 자기들이. 근데 제가 EMA에서 했던 그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거부당했던 그 자료를 그대로 FDA에서도 답습하는, 이거는 정말 멍청한 거다, 내가. 그냥 이거는 뭐, 바보,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FDA도 마찬가지로 지금 EMA에 지금 신청할 그 자료를 조금 FDA 쪽에도 좀 자료를 보완해서 그 EMA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FDA와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뭐 이제 박소연 대표가 정말 뭐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고서는요, 완벽이란 말, 뭐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어떠한 어떤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네들이 뭘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이게 물론 이런 얘기가 지금 다른 기사도 보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거 통과돼도 점유율 올리는 거 쉽지 않다. 이미 레드오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 말에 뭐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지만 어느 정도 저는 그게 뭐 무작정 나는 지금 내가 이 종목의 주주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까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예, 좀 엄연한 어떤 지금 현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매출이 아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승인 받았다. 뭐 이제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 회사,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회사의 어떤 역량과 능력과 그런 것들, 가능성,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좀 첫 단추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다.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이걸로 내가 돈 벌겠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했어요. 그냥 이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인재와 뭐 시설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게 승인이 되더라도 얼마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자기네들이 어차피 약은 똑같으니까 얼마나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지 먼저 이제 이미 앞서 이제 출시해서 지금 박터지게 지금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과 그런 것들이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 회사를 그런 약간 이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어찌 보면 그냥 셀트리온이랑 이제 동급이 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이제 동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허셉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약을 몇 종을 가지고 있느냐, 예, 몇 종을 가지고 있느냐.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아무래도 좀 셀트리온에 가깝죠. 왜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배후에 삼성이라는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고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쩐이 후달리지 않는 거죠. 쩐도 후달리지 않고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유통망 뭐 이런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어떤 계열사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고 셀트리온은 정말 자수성가, 훅수저가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만약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를 승인을 받는다면 셀트리온에 좀 더 가까워진다. 예. 근데 어쨌든 이 회사 자체, 회사만 두고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렇게 그냥 같은 이제 그냥 경쟁사가 되고 같은 어떤 기업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다만 그냥 바이오 시밀러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요 차이예요. 예, 당연히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후발주자니까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밖에 없겠죠. 승인받은 게 만약에 그것을 받고 나면은 1종밖에 이제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뭐 개발을 할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가져다 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이득보다는 좀 상징적인 이득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꾸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좀 매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주들로부터 많으니까 매출에 자꾸 방점이 찍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이번에도 보면 뭐 승인이 내년 초에 되면은 예? 내년 초부터 뭐 이제 일단 생산은 올해 말부터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매출은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뭐 진단 키트가 매출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매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바이오 기업은요 약이 중요합니다. 약이 매출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결국에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벌어야지 그 돈으로 먹고 살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제 말은 매출이라는 것은 약을 만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약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매출은 더 올라가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생리예요.
약만 잘 만들면 됩니다. 약만 잘 만들면 알아서 찾아와서 우리가 팔아줄게. 우리가 로열티도 딴 데보다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갑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을 제대로 좀 만들어내는 것에 좀 방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에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내가 봤을 때는 성인 나면 본전이라. 진짜. 잘해도 본전이에요. 이제는. 처음에 잘했으면은 좀 다르겠지만, 이제는 잘해도 본전 느낌이에요. 물론 주가는 오르겠죠. 주가는 오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슈팅을 보여줄지는 의구심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세력이 없다. 그것에다가 제가 무게를 두고 제가 계속 분석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력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돈 냄새가 나고 뭔가가 될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세력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보다 더 낮은 단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아무리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뭐 끌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력은 잘 사실은 없어요. 예. 개미들한테 끌려다니는 세력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자연빵으로, 예, 세력의 도움이 아닌 가짜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게 제일 뭐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남달리 올라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겠지만, 자연빵으로 올라가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빵으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뭔가 뭐라죠,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롱런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차트를 좀 만들어 가기 위한 게 오히려 좀 자연빵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격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급격하게 막 오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몰라. 너무 힘들어.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진짜 모든 수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은 현재는 세력이 없는 것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뉴스가 나왔는데도 멋진 슈팅이 없는 것은 그러한 세력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에 무게를 더욱더 무게를 실어주는, 예,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하셨나요? 예,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먼저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좀 했고, 요 9,500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하고, 솔직히 9,500원이 이렇게 뚫릴 줄 몰랐어요. 근데 뚫리는 거예요. 뚫렸기 때문에 어이구나, 일단은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고, 저는 9,500원을 이 선은 지지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근데 쉽사리 9,500원까지 솔직히 못 내려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9,500원과 만 원 사이에 9,600원인가 9,700원인가에 제가 매수를 한번 했어요. 매수를 한번 하고 있는데, 제가 9,600원인가 700원인가 매수했는데 9,500원에 또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9,500원은 뭐 좀 지켜주는가 하고 저는 좀 지켜볼라 했는데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진짜 9,2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9,500원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에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9,500원이 깨졌기 때문에,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을 한 대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게 제가 또 샀는데 또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대로 제가 또 자리를 보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9,500원과 만 원 사이에 한 번 매수, 그리고 9,500원 아래에서 또 한 번 매수,
이렇게 두 번을 매수했습니다. 아, 물론, 뭐, 몰빵하듯이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두 번, 에 걸쳐서 두 번 저는 제 분석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도로 뭐 팔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사셨나요? 왜냐면 우리 전에 댓글을 보면 뭐 7,000원대를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7,000원이 뭐 절대 안 온다. 뭐 절대 뭐 100% 이런 거는 주식판에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고 확률적으로 그냥 여기서 버텨낼 확률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죠. 떨어지면, 왜냐면 그렇게 분석해 놓고 막상 떨어지니까 무서운 거야.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늘 분석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예.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은 온전히 자기가 짓는 거예요.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일단 9,500원 이 매물대의 하단선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뭐 이것을 유지해 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좀 더 안전하게는 좀 저는 많은 위로, 이 매물대 위로 다시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안정감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9,500원 만원의 이 매물대 위로는 올라와 줘야지 그래도 위태롭다는 표현은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허세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승인이 다음 달도 아니고 3분기도 아니고 올해 4분기도 아니고 내년 초라고 지금 이제 박성현 대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사실 또 생각하는 거야. 야, 내년 초까지 또 기다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이오는 막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 거기 또 그런 기간을 듣고, 내년 초까지 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실망감을 또 금치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주식 어렵죠. 예, 특히나 바이오 종목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종목은 진짜 모아이면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릴 것은 매수를 했어야 된다. 제가 미리 이 부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9,500원, 만원 매수해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게 장기 투자고 보수적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가격도 제가 첫 번째 물타기 했던 최근에 두 번 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물타기 했던 그 금액이랑 비슷해요. 결과는 나중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주가가 어찌 돼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늘 오늘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재밌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뭐 주식 이거 뭐 유튜버 사기도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뭐 조작해가지고 뭐 가짜 HTS를 띄워가지고 뭐 참 저는 늘 있잖아요. 이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기를 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이 정도 사기 수법에 넘어가나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SG증권 사태 임창정 그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임창정 그것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처음에 고스프레 했을 때 제일 첫 기사가 나왔을 때 임창정이가 나도 피해자다. 내가 그 기사를 딱 보자마자 내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100% 알고 있었다. 저거는 왜? 우리 와이프가 왜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자기 명의로 15억 자기 마누라 명의로 15억 토탈 30억을 예? 토탈 30억을
아예 그냥, 아예 그냥 통장과 명의, 도장, 막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게 이게 네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냐? 언제 봤다고? 뭐 얼마나 친해서?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안 줘요. 가족들한테도 그래 안 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 김건희 예? 주가 조작 그 사건을 보면은 아직 수사 안 하고 있지만 드러난 사실만 봐서는 어쨌든 이 세력들이 문자나 전화를 해서 지금 뭐 팔아라 지금 사라 이라 하면은 그럼 김건희가 이제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사든지 팔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김건희를 그대로 모든 명의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가서 저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런 식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어느 미친놈이 예, 내 명의를 그대로 그러니까 예? 마치 그 사람이 임창정인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매도 매수할 수 있고 나중에는 뭐 레버리지까지 이제 일으킨 거예요. 예? 엄청난 이제 레버리지까지 일으킨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본인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람이 본인이에요. 임창정인 거라 자기가. 누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뭐 알았으니까 이게 사기고 범죄인 거 아닌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투자고 뭐고 했으면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통장이랑 당신 명의랑 다 주세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구한다고 한들 어떤 멍청이가 30억이나 든 그걸 통째로 주겠냐. 그것도 두 사람이잖아. 한 사람이 30억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명의로 10억, 10억에서 이거를 그냥 명의죄 그냥 완전히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와이프한테 임창정이 저건 알고 있었다. 100% 알고 있었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 다 준 거다, 이거야. 자기는, 저는 이런 줄 몰랐죠. 저도 피해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나, 이제 추가 폭로나 추가 무슨 이런 영상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임창정이가, 그거를, 알고 있었던 정황, 뭐 아직은 뭐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뭐 자백한 것도 아니니까, 사실을 또 이제 뭐 엉터리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 얘네들이 임창정이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어떤 정황,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냥 상식적인 거야. 아무튼 간에 이런 이제 뭐 사기들, 그리고 유튜버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버 가짜 HTS 참 그것이 어떤 헛된 욕망. 제가 절대 주식하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돼. 그냥 그것은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일확천금을 바라고 주식을 한 게 아닌데 정말 어느 날 아다리가 딱 맞아서 뭔가 운과 때와 뭔가 다 맞아떨어져서 우주의 기운이 정말 나에게 다 모여져 가지고 정말 운이 더해져서 주가가 막 폭등을 해. 뭐가 그냥 운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1억 천금을 얻었다면 단기간에 1억 천금을 얻을 기회가 생겼다면 그것은 그냥 운이에요. 운. 내가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과거의 경험을 살짝 했던 어찌했든 간에 그 1억 천금의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우리 주린이들이 자꾸 그래서 자꾸 그런 가짜 유튜버나 이런 사기 이런 거에 자꾸 당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남의 돈 먹는 게 그런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결국에 나중에 진짜 열매가 열리면 가장 많이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열매의 맛 또한 누구보다도 달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고통이 있었고 우리는 인내를 했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가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주가가 도달할 때까지의 그 직전에 그 직전에 매수한 다른 어떠한 개미들보다도 더욱 우리는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고
그 맛 또한 달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다른 영상에서 DB하이텍이나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말씀해드리면서 이미 저는 그것을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자로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분명히 시간은 개미의 편이다. 예, 개미의 편이다. 제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이 회사가 제발 좀 성과를 내는, 예,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직은 이제 멀었죠. 이제 품목 허가 그 승인까지는 이제 아직 반년 이상이 남았지만, 예, 그것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장기 투자자의 자세는요, 예, 정말 세워라 내워라 오는구나 가는구나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 해야 되는 작업들은요, 계속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평단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짓을 왜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팔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에 물려 있어 가지고 그 돈 아무리 손실이 났어도 그 손실이 안 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종목 가면 돼요. 2차 전지를 가든지, 예, 다른 종목 가면 됩니다. 자기가 부러워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묶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자기가 안 될 거라는 회사에 내가 지금 손실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려 있다. 이해는 되지만, 절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안 될 기업에 왜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어?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안 될 기업이니까. 주식을 들고 간다는 것은 내가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들고 간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고. 이 회사가 안 될 회사라고 나는 생각하고 대표를 욕하고 회사를 욕하지만 내가 그냥 물려있고 내가 손실 확정 짓기 싫어서 내가 그냥 안 팔고 그냥 물려있는 거다. 정말 이 사람들은 멍청한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 팔 떠나야 돼요. 그냥 팔거나 가지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의 근본은 회사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자기가 믿는 쪽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날이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상반기 중에 제가 뭔가 터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서 그때는 이제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세력이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계속 상반기 중에 뭔가가 터질 것이고 이 세력과 그것이 이제 맞물려서 주가가 이제 슈팅을 확실하게 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원래 세력이 있었으면요 진짜 폭발해야 되는 재료예요. 원래는 바이오 종목 저도 이 종목 말고도 많이 해봤지만, 예? 이렇게 장투하는 종목은 없었어요. 셀트리온 말고는. 근데 이거는 정말 터져줘야 되는 재료거든요. 근데 세력이 없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좀 힘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열매는 결국에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뭐 시장은 바라보고 있겠죠. 왜냐면 그 승인이 확실해지면은 뭔가 조치를 취할 누구보다도 빠른 게 개인비들보다 그런 거 매수매도 빠른 게 이제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늦지 않다. 승인되는 거 보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발 그 판단이 틀리게끔 그 전에 어느 정도 기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2만원에서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들에게 저가 매수할 기회를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바람입니다. 그냥 바람이고 저는 뭐 바닥을 이제 뭐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9,500원을 지지해 줄 거라 믿었지만 살짝 뚫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 저는 좀 평단을 좀 작업을 하실 분들은 이때 매수를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저는 저부터 일단은 그렇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매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예, 두 번이나 했고 이런 짧은 시기에 제가 두 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가 한 말, 제가 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수 포인트, 그 자리에서 어떤 결단력을 내려서 그냥 저는 어쨌든 샀습니다. 야, 너 뭐 10만 원치 사고 뭐 100만 원치 산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규모, 내가 한번 분할 매수할 때 얼마씩 사고 해, 그런 분할 그 매수 규모도 저는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두 번에 걸쳐서 샀으니까, 뭐 어디에서 얼마를 사고 어디서 얼마를 샀다는 거는 제가 뭐 그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두 번 합쳐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금은 작고 크면 크지만 이걸 분할 매수라는 측면에서는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미 입장에서.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결단을 했고, 저는 더 떨어질 거, 근데 더 떨어질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것은 언제 말씀드리느냐. 완전히 9,500원을 완전히 이탈했을 때, 이 9,500원 선이 완전히 이탈하고, 완전히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은, 그 다음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굳이 완벽하게 지금 이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오늘 장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파야 되겠지만 오늘도 이탈할 수도 있어요. 예,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은 저는 이 9,500원과 많은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아래로 이탈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뭐 많은 제가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들어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제가 완전히 이 지지선을 이탈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를 때도 이런 식으로 찌르고 뚫었다가 빠지고 뚫었다가 빠지고 뚫었다가 빠지고 뚫었다가 빠지고 이런 것들 이것도 뚫어낸 게 아니다. 뚫고 나서 그 선 위에서 뭔가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밑으로 만약에 이제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무너지고 나서 거기를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이탈한 거예요. 완전히 이탈하고 나면은 그 다음 매수 포인트를 제가 찍어 드릴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 아래로 9,500원 아래로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뭐 이 아래의 매수 포인트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가격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뭐 따로 또 개인적으로도 분석들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 작업을 조금 하시라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끝났습니다. 예. 지금 거시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불안해요. 제가 2분기하고 3분기 때 경기 침체가 본격화가 될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목을 떠나서 제가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아닌 다른 종목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증시 상황 자체가 이 거시경제의 파고를 피할 수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제 분석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제가 공유해드리고, 그 공유해드린 분석 내용을 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는 건 이제 본인들의 몫이겠죠. 저는 제 투자 분석을 한 그대로 저는 이행을 했다. 한마디로 솔선수범했다. 예, 솔선수범을 했다. 남들 보고 살아놓고 내가 안 사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 없이 뭐 이 종목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